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정법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식이 있죠. 가정법 우리는 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법 과거는 주어 if가 일단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리고 과거 동사가 오죠. 과거 동사가 오고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의 수, 인칭, 뭐 히나, 쉬나, 이시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비동사인 경우엔 무조건 월이라는 애가 와요. 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이런 애가 와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면 뭐예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조동사 뒤에는 오는 게 동사 원형이잖아요.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고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얘는 여기가 과거가 쓰였다고 시제가 과거가 쓰였다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일에 대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이유가 가정법 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여기가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는 거는 if 절 쪽에 붙은 여기 if 절 그러니까 조건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이쪽 부분이 과거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름을 가정법 과거다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얘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만약에 새라면은 나는 너한테 날아갈 텐데 라고 한다면은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런 게 가정법이 되겠죠. 자,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난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공식대로 동사의 과거형이 if가 들어간 쪽은 동사의 과거형 아니면 비동사인 경우에는 were를 쓰고요. 그리고 주절이라고 그러죠. 이쪽 같은 경우는 주어이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형태가 온 거죠. 자, 이게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선생님이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새가 될 수 없잖아요. 나는 절대 새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으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걸 가정법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난 너한테 날아갈 텐데 지금 새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가정법으로 이런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패스트푸드 같은 걸 쓰레기, 정크푸드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많다면은 나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If I had enough time 그러면요. I would not eat fast food. 뭐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여기도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쓰고 그리고 it라는 동사 원형을 적은 거죠. 자, 이게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 아까 가정법 과거라는 거 공식이 주어 그리고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 나오고 그리고 were 나오고 그리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애들 나오고요. 동사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가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조건문이다라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건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특별한 이런 식으로 이건 공식대로 쓴 거잖아요. 공식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쓰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어색한 일부러 시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문장 같은 거. If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러면 sets in the west. set이 지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if you heat water, 물을 끓이면요. 치다가 아니라 끓이다 정도로 봐줘요. to 100도씨로 끓이면은, 그럼 100도씨에서 끓이면 그것은 will boil. 그것은 끓을 것이다. 뭐 이런 문장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한 문장 하나만 더 적어볼게. If you leave the 메시지를 남기면은 I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약자를 이런 식으로도 써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진다. 너가 물을 100도씨에서 끓으면 그것은 끓을 것이다. 이런 애들은 이런 거하고 이런 것 좀 조건 뭐라고 해야 되지? 공식대로 안 쓰고 그냥 머리 영작하는 그 순서대로 했잖아요. 특별히 과거 동사도 안 썼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이쪽 조건문이라고 쓰인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영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둘 다 if가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엔 이런 공식을 따라서 쓰고 또 어떤 경우엔 그냥 쓸까라는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냐? 아니면은, 자, 그리고 이쪽 조건문 같은 경우는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 차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요. 특히 조건문이라는 걸 무조건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사실이라든지 조건,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진리라든지 아니면 조건이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당장 이런 애들 과학적인 사실 같은 경우라든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분명히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는 조건이다라는 걸 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 거 불변의 진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지는 거 이것도 맞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조건문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물도 100도씨에서 끓이면 가열하면 그것은 분명히 끓잖아요. 이것도 사실, 진리 뭐 이런 거니까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적는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 이건 조건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 게 너가 메시지를 남기면 음성 메시지에 대해서 영작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은 나는 당신한테 연락을 취하겠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너가 남기면 내가 너한테 다시 연락을 취하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되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건문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가정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만일 새라면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데 내가 만일 시간이 많다면 이런 거라든지 내가 만일 너라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아니면 내가 만일 선생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지금 당장 현재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거 말고 저거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럼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름에서부터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과거 완료라고 그랬죠. 과거 완료라는 건 형태가 어떻게 되죠? had 플러스 pp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를 가진 애를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가정법이라고 그랬으니까 if가 붙은 쪽에 이 had pp가 붙은 애라는 거죠. 그럼 제 예를 들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had pp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 형태 나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그리고 have, pp 형태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짝을 이룬 일단 우리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얘가 여기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따서 if 쪽에 붙은 쪽을 따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 그리고 뒤에는 형태가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죠.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가정법 과거든지 과거 완료든지 외울 때 이 짝을 서로 간에 맞추는 거를 이거를 앞에 if가 붙은 절하고 뒤쪽에 주어가 있는 절하고 서로 짝을 맞춰서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얘 같은 경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이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할 때 이럴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if 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나는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if I had studied hard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형태를 보게 되면 had pp 그리고 could have pp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had pp가 여기 could have pp가 나왔는데 여기 자리에다가 뭐 그냥 과거 형태 had만 쓴다든지 were만 쓴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오면 틀린 짝이라는 거죠. 얘하고는 서로 이어져야 된다. 자, 이게 나왔으면 뒤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지우고 한두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지각을 했어요. 늦었어요. 뭐 학원이든지 학교든지 늦었는데 내가 버스를 놓치지만 않았으면 내가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한번 해본다라고 쳐보죠. 나는 늦었다라고 한다면 I am late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식대로 하게 되면요. if I 버스를 놓치다라고 하면 미스라는 게 몸을 놓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사용해서 해보게 되면 if I hadn't missed the bus 내가 그 버스를 놓치지 않았으면은 자 그리고 여기 would, should, could, might 놓고 그리고 have pp라고 그랬죠. would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would 그리고 뭐뭐 하지 않았을 테니까 would not, wouldn't를 쓰고요. 그 다음에 have pp니까 have를 적고 그리고 자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 비동사의 과거 분사가 뭐예요? been이죠. been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if I hadn't missed the bus, I wouldn't have been late.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았었더라면 난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헤드 PP 형태고 여기가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중에 하나 쓰고 그리고 have PP 형태가 쓴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봐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다 지우고 몇 가지만 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요. if 주어 그리고 뭐였더라? 그 과거 동사 그리고 were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다 적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리고 동사 원형. 그리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if 자 주어 그리고 had, pp 그리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쭉쭉쭉쭉 나오고 have, pp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현재 사실의 반대다라고 해갖고 그 현재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한번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과거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는 가정법 과거의 경우 그 비동사 were이 쓰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were 주어 잠시만요. were 주어 그리고 뭐 뒤에 뭐 나오겠죠. 그리고 주어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어 if를 지워버리고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한 아니 그 도치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얘를 if를 지우고 had 주어 pp 뒤에는 똑같고요. 이런 형태로 적어도 이런 형태로도 적을 수가 있어요. were 주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여기 if 주어 were 주어 뒤에 똑같은 이런 형태가 도치된 거다라고 봐주고요. 이거 had 주어 pp 나오고 나머지 그대로 나오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 형태인데 if하고 if 없애고 주어 동사 약간 도치된 거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거를 해볼까요? if, 이거 말고 딴 색으로 해볼게요. If she were honest, she would tell me the truth.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쳐보죠. 만약에 그녀가 정직하다면 그녀는 나한테 사실을 말할 텐데, 즉 그녀는 지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즉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were를 쓰고요. she를 그 다음에 if를 처음에 지워야 되겠죠. were she honest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적더라도 똑같은 가정법 과거로 우리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이런 거 있었겠죠. If I had studied hard, I could have passed the tes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had pp잖아요. studid요. if I had studied hard. 얘 같은 경우는 if 지우고 had I studied hard.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모든 것은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로서부터 그 변형된 거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 if 주어, 그리고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는 were, 그리고 주어, 과거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었죠. 형태가. 그리고 가정법 과거의 경우에요. 그리고 과거 완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if 주어 그리고 had pp 그리고 주어 과거 조동사 그리고 would 과거 조동사 그리고 have pp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여기 이 부분 if가 들어간 쪽이 이게 그 우리가 가정법 명칭이 된다라는 거죠. 가정법 명칭. 가정법 과거 완료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파생된 문장들이 뭐냐면 이런 거에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파생된 거다라고 봐주면 좋을 게 I wish 가정법이다라는 거예요. I wish 가정법. 자, 얘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얘는 뭐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나오고요. 그리고 과거 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나오고 had, pp 형태가 나와요.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I wish 이쪽하고 똑같은 게 if란 말 대신에 I wish만 들어가고 여기 과거 동사라든지 were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도 과거 동사가 들어갔죠. 과거 동사 똑같죠. 근데 뒤에 얘만 없다라는 거지. 이쪽만 없다라는 거지. 이쪽을 보게 되면 형태는 똑같잖아요. had pp 여기도 had pp 여기도 과거 동사. 그래서 여기 이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알면 거기서 파생된 문장들도 파생된 다른 가정법들도 공부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자, 만약에 나는 젊다라고 하면 I am young이죠. 난 젊다. 근데 현재 내가 젊진 않아요. 근데 내가 젊다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I wish 적고 그대로 I wish 적고 비동사 현재 동사 대신에 과거 동사 I were young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또 어떤 걸 할까요? 오늘이 쉬는 날이라면 좋을 텐데 오늘이 쉰 날이라고 하면 today is holiday잖아요. 근데 얘를 쓰게 되면 I wish 오늘이 쉰 날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이 쉰 날이면 좋을 텐데라고 한다면 I wish today 그리고 비동사니까 were를 쓰고 holiday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기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쪽이 아니지 이거. 음. 얘가 가정법인 거고 얘가 가정법인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과거 동사, 과거 비동사 과거 동사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헤드 PP 뭐뭐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과거에 돈을 안 모아놨었어요. 내가 과거에 돈을 안 모아놨었다. 내가 과거에 돈을 모아놨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돈을 모으다라고 하면 save the money가 되겠죠. 근데 I wish 적고요. 그리고 I wish I had saved some money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내가 돈을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모아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그럼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뭐 1970년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I was born in 1970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1970년대에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한다면 I wish 그 다음에 공식대로 I had
근데 동사가 비동사잖아요. 그럼 뭘 적겠어요? been을 적으면 되겠죠. PP 형태가 been이니까 I had been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born in 1970s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해본 거는 if 동사 그리고 자, I wish 가정법까지 해봤는데 I wish 가정법이 어떤 거죠? 여기서 과거 동사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에서 파생된 거,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파생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파생된 애들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주어 과거 조동사 그러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적을게요.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쭉 하고 주어 나오고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과거 조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have pp 얘도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도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고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 봐보세요. 여기 과거 동사 나왔죠. were라는 과거 동사 나왔죠. 그리고 여기는 과거 조동사라는 말 까먹었네요.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had pp 나왔죠. 그리고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보면 형태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하고 똑같잖아요. 다만 앞에 형태만 조금만 다르다는 거지. 여기 온 거는 과거 동사 나오고 여기 과거 완료 온 데는 과거 완료 나오고 그러니까 얘도 그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다라고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를 처음에 오리온 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 오리온에서 무슨 그냥 초코파이가 나중 나중에는 무슨 뭐 딸기 맛 초코파이, 바나나 맛 초코파이, 무슨 맛 초코파이, 메론 맛 초코파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변형물, 가정법 변형물이라고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을 보게 되면 얘는 뭐뭇이 없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래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뭐뭇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잠깐 봐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얘 같은 경우 우린 이런 식으로도 또 바꿔 쓸 수가 있어요. were를 if를 지우고 were를 앞으로 쓰고 were이 not for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but for 뒤쪽은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안 쓸 거예요. 그리고 without 그리고 쭉 나머지 똑같고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if it had not been for 같은 경우는 if를 지우는 경우에는 had it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얘도 but for 그리고 without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뒤에는 그대로요. 자,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가 보게 되면요. if it were not for라든지 were it not for라든지 아니면 if it had not been for라든지 had it not been for 이런 애들이 오게 되면은 얘들은 과거 완료구나 형태를 보고서 얘는 가정법 과거구나를 알 수 있지만 but for라든지 without이 오게 되면 가정법 과거에도 but for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but for without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구분하냐면은 앞에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고요. 뒤쪽을 보게 되면 가정법 과거 자리에는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주어 과거 조동사 그리고 have pp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의 형태를 보고서 앞에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without으로 한번 해볼까요? without the traffic, I would be at the meeting. 자, 이게 뭐뭇이 없다면지 뭐뭇이 없었다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면 뒤를 보게 되면 형태가 가정법 과거의 형태죠. 자, 이쪽을 보게 되면 가정법 과거의 형태죠. 그럼 여긴 당연히 즉 if it were not for의 대체형 if it were not for the traffic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생략이 된 거다라는 거겠죠. 이거 같은 뜻이 된 거겠죠. If it had not been for가 아니라. 그럼 또 하나 해보면요. 이번에 but for your help. 그리고 would 잠깐 I would have failed 라고 한다면요. 자, 만약 너의 도움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만약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 이쪽을 보게 되면요. 뒤쪽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앞에는 똑같으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would have pp 나왔죠. 이게 무슨 형태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if it had not been for 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즉 너의 도움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텐데 다시 얘기하면 네가 도와줘서 난 실패 안 했다라고 감사 얘기하는 거겠죠. 뭐,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가정법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들은 다 변형된 형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위치 가정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if it were not for 얘도 그렇고 if it had not been for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주어, 과거 동사, 과거 조동사, 그리고 여기는 주어 had, pp 형태. 여기는 뭐였어요? 가정법 과거가 if 주어, 과거 조동사, 그리고 were,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과거 조동사가 이제 과거 동사,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런 형태가 돼 있었고 얘는 if 주어 had pp 그리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봐보면요. 기본은 이거다.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기본 형태다. 과거 동사라든지 워 나오고 주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 주어 헤드 pp 나오고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헤드 pp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이거로 변형되고 이거는 또 여기서 이렇게 변형물 1차 변형물이고 또 이것도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것도 가정법 과거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그 변형된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좀 복습 좀 해주고 가정법 분야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외웠냐 안 외웠냐의 차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바로 미루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